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 미적분학 기본정리 두 번째 미적분학 기본정리 2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 9는 정적분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미적분학 기본정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원시 함수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그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정적분이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정적분의 원래 의미랑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미적분학 기본정리 2가 실질적으로 미분 단원에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교과서에서 평균값 정리를 열심히 배웠지만 전혀 이것과의 의미를 갖게 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무관하게 암기에 그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래의 의미를 좀 녹여보았습니다. 우리가 1차 시부터 상한, 하한, 수프리멈, 인피멈에 대한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적분의 계산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기본정리, 그러니까 미적분의 기본정리 2라는 것은 유계 폐구간 AB에서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F의 미분한 도함수 F'이 또다시 적분 가능할 때, 적분 가능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유계 함수이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이 유계이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적분 가능한 함수가 되면은 A에서 B까지 F'에 대한 넓이 함수, 넓이 값은 실제로 그 구간의 F 프라임 미분하기 전에 원시 함수 F에서 B에서 A를 집어넣어가지고 빼기만 해주면 된다는 굉장히 신기한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역연산으로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미적분학 기본정리 2에 대한 골자이고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연 평균값 정리와 여러 가지 파티션이라든가 상합, 하합 등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서 일단 개념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 9는 이게 정리 10이 되겠군요. 정리 10 미적분학 기본 정리 2는 정리 10으로 바꾸고요. 정리 9는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 MVT, Mean Value Theorem이라고 해서 평균값 정리인데요. 이것은 F가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러니까 결국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준 겁니다. C1급 펑션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A하고 B의 평균 기울기와 실제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 C를 AB 구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파란 색깔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얘가 기울기죠. 이 파란 색깔의 이 보라 색깔의 의미를 갖는 기울기고요. 이전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어떤 점 C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평행하도록,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도록 평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접점 C를 AB 구간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혹은 여기도 가능하죠. 여기도 실제로 기울기가 똑같은 그런 놈이 또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C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사실은 증명 자체는 쉽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잘 설명이 돼 있죠. 로르이 정리로부터 얘를 기울여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 어디를 가든 잘 증명이 돼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하지만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MVT를 사용해가지고 미적분학 기본정리 2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계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소구관들을 좀 이제 소정의들을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티션, 분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파티션, P의 약어를 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P 대문자를 썼습니다.
이 P라는 것은 이 구간 AB가 있을 때 이 A를 시작점, B를 끝점으로 N 분할하는 AB 폐구간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파티션. 영어로 partition이라고 하죠. partition. 그래서 이 P의 약어를 따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정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분할이 생기면 AB 구간 안에서 이렇게 분할들이 생기죠. 얘가 꼭 등분할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할은. 그래서 이 각각의 구간들, 이 구간의 크기를 이 델타 XI라고 할 거고 X2에서 X1, X3에서 X2를 뺀 것, 즉 각 소구간의 길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델타 X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UFP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upper sum, upper sum, F의 upper sum, 상합 파티션에 의존한 분할 P에 대한 F의 뭐냐면 상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파란색 글이 잘 안 보이네. F의 상합. 그래서 upper sum이라고 하고 분할 P가 이제 던져지게 되면 MI를 각각 MI에다가 델타 XI를 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그 직사각형들, 제일 높은 직사각형들의 1서부터 n까지 합을 의미하고, 이때 MI는 맥시멈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불연속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프리멈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배웠으니까 상한으로 적겠습니다. 각 소구간에서 fx의 상한, 그러니까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우리가 mi라고 정의하도록 하면 mi의 델타 xi를 다 곱해서 얘들을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비슷하게 LFP를 로열 썸 해가지고 분할 P와 F에 의존한 분할 P에 대한 F의 로열 썸 하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MI의 높이들은 fx의 각 소구간에서의 인피멈으로 최대 하계로 제일 작은 놈으로 하계 중에서 제일 큰 놈으로 MI를 결정해서 그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합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자가 많지만 이 UFP, 즉 F의 분할 P에 대한 상합에서요, P라는 녀석은 어차피 분할을 임의로 돌릴 수가 있어요. 분할을 막 내가 임의로 이제 다 돌려버리면 UFP의 인피멈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각 소구간에 최대값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들이 다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분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를 좀 더 세분할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상합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줄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F의 상합에서 P의 자유롭게 변화되는 모습에 의해서 얘가 밑에 이 곡선 넓이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고 있으니까 아래로 유계가 되고 있으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최대 하계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얘가 P가 이제 막 변화를 주면 계속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제 F의 상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상적분.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LF를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거였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분할이 지금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임의 분할인데 이렇게 내려 올라가고 있는데 얘들을 이제 세분할을 줘버리면 분할이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합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그럼 이 하합들은 어쨌든 이 곡선 안에서는 바운드가 되니까 위로 유계고 그렇기 때문에 수프리멈이 존재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각 LFP 하합에 대한 P를 임의 분할로 수프리멈을 줄 수 있다. 이것을 F의 하적분이라고 합니다. 위로 유계니까 수프리멈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프리먼 값을 P가 이제 없어지니까 분할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니까 LF라고 쓰고 F의 하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멈춰두고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델타xi를 xi 소구간의 길이라고 하고 AB의 n 분할 파티션을 이렇게 각각 양 끝점을 쪼개서 나눴다는 얘기고요. 각 분할의 크기는 꼭 등분할 필요는 없고 이 mi들은 각각의 구간에서 fx가 갖는 최대값과는 좀 다른 수프리먼 값으로 갑니다. mi를 결정해서 이런 직사각형 조각들의 합으로 상합을 결정하고 합도 직사각형 조각의 아랫부분으로 합을 결정하고요. 그럼 이 상합은 이 곡선 넓이의 아래로 유계이기 때문에 인피멈이 존재해서 F의 상적분을 인피멈으로 정의하고 이 LFP, F의 합에 대해서 이 곡선 넓이에 대해서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수프리멈이 존재하고 얘를 우리가 LF로 정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B 구간에 대해서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우리가 F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B의 정의역 구간을 A를 스타트로 X0, X1, X2, X3 일부러 구간의 크기를 좀 제가 다르게 만들어냈고요. XI번째 구간에서 그 다음 마지막 구간에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A에서 B까지 F, 즉 이 사다리꼴 넓이는 실제로 이 파란 색깔 각 소구간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I번째 구간에서 이게 빵꼴 내고 하나 이렇게 밖으로 빼냈죠. 그럼 이 각 소구간에서 MI라는 녀석은 X에서 각 소구간에서 fx의 수프리먼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MI로 갖겠다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피멈은 지금 요 제일 낮은 녀석이 높이로서 갖는다는 얘기죠. MI. 그럼 이런 각각의 직사각형들의 높이를 델타 x의 i랑 곱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i번째에서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요. 그런 녀석을 1서부터 n까지 다 합했으니까 위에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합. 분할에 의존해서 결정이 되니까 F와 분할에 의존해서 상합이 결정되니까 UFP라고 쓰고요. 얘는 명백히 이 사다리꼴보다는 높이가 크니까 아래로 유계고 이 P에 대한 분할 P에 대한 아래로 유계이기 때문에 하한이 존재를 하죠. 하한이. 그래서 얘의 인피먼 값이 존재한다고. 인피먼 값을 우리가 UF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분명히 얘보다 같거나 작게 될 겁니다. 또 지금 마찬가지로 MI들에 대한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우리는 LFP라고 하고 얘를 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합은 오로지 F와 분할 P에 의존해 가지고 로열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얘는 이 곡선, 이 사다리꼴보다는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 유계가 되고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얘의 수프리먼 값이 존재를 해요. 숫값이 존재하고 얘를 우리가 LF라고 명명할 겁니다. 그럼 이 LF도 역시나 얘보다는 같거나 작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물론 얘도 인피멈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UFP 있고 UF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정의사입니다. 정적분의 존재성. F가 AB에서 적분 가능, 즉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기함수일 때 방금 이야기했던 LFP의 수프리먼 값인 LF와 UFP의 인피멈 값인 UF, 즉 하적분과 상적분이죠, 얘가. 상적분과 하적분이
크기가 그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그 값을 A에서 B까지 F의 DT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얘 자체가 넓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얘가 같을 때 이 정적분은 정의가 가능하다. 정적분은 이 값으로 정의하겠다. 뭐든 하나로 이거 결정하면 되겠죠. 상적분하고 가적분이 같을 때 정적분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바로 밑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 이때까지 공부했었던 디리클레 함수입니다. 그래서 x가 유리수일 때는 1을 주고요. 그 다음 x가 무리수일 때는 0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UFP를 구해보시면 어떤 분할이든 관계없이 이 사각형 자체가 지금 그 MI가 잡히는 부분은 수프리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1이 잡히게 되고, 그럼 어떤 델타 구간을 잡든 간에 이걸 다 그 소구간들 합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2 되어서 넓이가 1이 된다고요. 근데 얘는 어쨌든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밑으로 아래로 유계가 되기 때문에 얘의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되어서 상수 수열이 돼서 P를 임의로 파티션 하더라도 UFP의 인피멈은 inf UFP는 그대로 1이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래서 얘 1의 하한도 역시 1이 된다. 그리고 LFP 역시도 보시면 이 구간을 나누게 되면 LFP는 MI거든요. 인피멈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 그럼 어쨌든 유리수가 있으니까 0으로 잡힌다는 얘기고, 구간 곱하기 0 해봤자 어차피 0이 되고, 이런 합들을 다 해주면 어차피 얘의 넓이 합들은 소구간 넓이는 0이 되는 것이고, 이 P를 임의로 돌린다 하더라도, 즉 얘를 수프리멈 값을 취한다 하더라도 0의 수프리멈 값은 0이 되어서 LF 값인 하적분 값은 0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전에 상적분 값은 1이 되는 것이고 하적분 값은 0이 되어서 이 두 개의 값이 달라버렸죠. 명백히 다르죠. 일반적으로 LF랑 UF는 분명히 이 관계를 갖긴 한데요. 지금 이 경우라면 1하고 0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즉 0하고 1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의 정의에 따라서 얘가 아니게 되어서 얘는 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리클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적분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인 거죠. 하적분 값과 상적분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평균값 정리와 이 정의와 그 다음에 정적분의 존재성을 이용해 가지고 미적분학 기본 정리 2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 보세요. 가정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폐구간에서 미가 저가로 딱 외우시면 됩니다. 저가, 미가 저가 이렇게. F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 F'이 있을 거잖아요. 이 F'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저가가 됩니다. 적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하면 이 A에서 B까지 F'에 대한 넓이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원시 함수 F에다가 끝점 B를 집어넣고 앞에 점 A를 집어넣어서 빼주기만 하면 이 상수와 동일하다 이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증명하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자, 그래서 A, B를 일단 하나에 이미 분할을 하나 N 분할을 합니다. 얘가 뭐 물론 등분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x0, x1, x2, xn까지 한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A, B에서 F가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이 각각의 소구간에서도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도 가능하죠. 연속이 되니까 안에서도 당연히 연속까지 되니까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가정을 만족해버리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거든요. 물론 계곡안에서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계곡안에서도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 가정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안에서 미분 가능하고 폐관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 구인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쓰겠습니다. 평균값 정리. MVT라고 했죠. mean value, mean이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에 의해서.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이 각각의 소구간에서 어떤 CI라는 것이 존재해서 한번 더 볼까요? 어떤 C라는 게 이 구간 안에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이 CI라는 것이 이 개구간 안에 존재해서 F'CI가 각 소구간별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 기울기가 똑같은, 이건 너무 이제 클리어하지만 이러한 CI를 각각 이제 소구간에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CI. 맞죠? 평균 기울기가 똑같은. 그래서 이런 F'CI가 XI 빼기 XI-1 맞죠? 분의 fxi 빼기 fxi-1 각 소구간별로 각각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지금 다 이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CI의 존재성을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럼 F'CI라는 것은 얘의 각 소구간에서 F'이 어쨌든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유계함수고요. 유계함수니까 위로 유계고 아래로 유계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수프림각과 인피멈이 각 소구간별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숲과 인프를 F'에 대해서 각각 내릴 수가 있고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그죠? 왜냐면 F'이 지금 적분 가능하다 했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하면. 적분 가능하면 유계라고 했어요. 유계면 위로 아래로 유계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숲과 인프를 각각 large mi랑 small mi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F'CI라는 각각의 민밸류 테오렘을 적용한 녀석은 mi, 즉 숲보다는 같거나 작고 mi보다는 같거나 큰 거는 당연합니다. 이까지는 이해되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박스를 찾아낼 거예요. 박스 크기를 찾아낼 건데, 어떤 걸 찾아내면, 시그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i는 1서부터 n까지 F'CI. i의 델타 xi. 구간의 길이죠. 이렇게 한번 곱해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F'CI가 얘거든요, 지금. 민밸류 테오렘 때문에. 결국은 얘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얘가 구간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델타 xi 분의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fxi 좀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원리는 안 어렵습니다. xi-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i의 프라임을 얘로 대체해서 여기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F'CI 대신에 얘를 쓴다고요. 델타 xi 분의 fxi fxi 마이너스 fxi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여기 있고 자 조금 옮기겠습니다. 분모에 델타 xi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델타 xi가 곱해져야 되죠? 자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신기한 일이 좀 생겼습니다. 뭐 신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델타 xi가 날아간다 이거예요. 자 날아가고요. 그럼 결국은 얘는 지금 fx1 빼기 f0 더하기 fx2 빼기 fx1 더하기 fx3 빼기 fx2 쭉 가서 fxn 빼기 fxn-1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뭐만 남냐면 결국은 얘가 f의
다 사라지고요. 시그마 정의 들었으면 xn 마이너스 쭉 다 사라지고 원인 f1을 집어넣는 x0만 남게 된다. 한 번 더 확인 안 해드려도 되겠죠. 네. 그런데 xn은 우리가 파티션을 어떻게 잡았냐면 b라고 잡았고요. x0는 a라고 잡은 양 끝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달리 표현하게 되면 xn이 b니까 결국 fb 빼기 fa라는 소리거든요. x0가 a니까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한 상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함수니까 f가 함수니까 fb도 어떤 유한 확정값이고 fa도 어떤 실수고 빼면 어떤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f'ci는 이 mi에 지금 바운드가 되니까 얘의 부등식을 지금 만족을 시켜버리면 한번 보세요. 각각의 크기를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지금 파란 색깔로 썼으니까 가독성 높이기 위해서 mi라 쓸게요. mi 델타 xi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아까 정의 3에 의해서 얘가 UFP라고 정의를 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UFP입니다. 상합인 거죠. 근데 이 F라는 것은 F'에 의존한 거니까 F'P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지금 보라색깔 바운드에 의해서 시그마 i는 좀 가까이 붙이겠습니다. i는 1서부터 n까지 보라색 mi에 맞죠? 그대로 따라가니까 델타 xi 그대로 써줘야 되죠? 근데 얘는 또 역시나 정의 3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얘를 분할 p에 대한 f'에 지금은 f'이거든요. f'에 대한 f' 맞죠? 맞죠? f' 보이시죠? f'에 대한 하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하여 기호로 뭐로 쓸 수 있냐면 L f' p가 되는 것이죠. 복잡하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얘는 결국은 지금 이 사실에 의해서 fb 빼기 fa라는 상수거든요. 파란색으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얘는 상수라고요. 따라오세요.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UF'P는 FB 빼기 FA라는 녀석에 대해서 위로 유계죠. 즉 얘는 지금 아래로 유계가 되어 있어요.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아래로 유계니까 P를 임의로 보내게 되면 그죠? 임의로 보내게 되면 UF'이라는 상적분은 얘보다 같거나 커요. 맞죠? 그래서 그걸 쓸게요. 얘를 땡깁니다. P를 임의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P를 임의로 돌려서 UF'으로 살펴보면 얘는 어쨌든 얘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인피멈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인피멈. 다시 말하면 인피멈의 아래로 유기니까 UF'P 단 P는 이미 파티션 임의 분할 이렇게 줘버린다는 거죠. 아래로 유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UF'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UF'이 안에서 바운드 되기 때문에 하한이라 해도 극한의 비교 정리 때문에 같거나 작게 돼 있어요. 맞죠? 자, 빨간색 썼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도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학생님의 얘가 이 상수에 대해서 F'P가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에서 얘의
수프리먼 값이 존재하고요. 그 수프리먼 값은 얘보다는 당연히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 L F'이라고 수프리먼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얘는 이 상수보다는 당연히 각각나 작죠. 비교 정리 때문에, 극한의 비교 정리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더 P가 임의를 사용해서 이걸 써주면, 여기서 LF'이라는 것은 뭐 한 번 더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얘의 수프리먼 값이죠. 수프리먼 L F' P. 이때 P는 임의 분할.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얘의 수프리멈은 완비성공에서 보장받고, 그러나 얘의 바운드가 돼 있으니까, 이 숫자의 바운드가 있으니까 요거보다 각각 작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 비교극한 정리에서 늘 해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이 적분 가능하다 했어요. F' 적분 가능. 자, F'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정적분의 존재성에 의해서 상적분하고 하적분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A에서 B까지의 어떤 값이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됐다는 얘기니까 F'에 대한 UF' 값과 LF' 값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살펴보면요. LF'과 UF'이 가정 때문에 같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보라색으로 노란색으로 쓸까요?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가정 때문에 같아요. 양 끝에 있는 녀석이. 왜냐면 F'이 적가하기 때문이죠. 이 이유가 F'이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적분 가능하면 정적분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정적분 값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럼 보세요. 결국은 이 등호, 부등호, 부등호인데 LF'이 UF'인데 UF'과 LF'은 같다라는 게 이 정의고, 맞죠? 다 같아지는 거죠, 이게. 싹 다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A에서 B까지 F'이 FB 빼기 FA가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맞죠? 이게 지금 가정이 F' 적가니까 이게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이 값을 찾고 싶었는데 이 값이 지금 이 사이에 끼인 녀석 상수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정적분 정의 때문에 UF'하고 LF'하고 다 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임 정리 때문에 F 상수였던 B 빼기 FA랑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진짜 어디까지나 평균값 정리 때문이죠.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수프리멈이 표현이 다 들어가죠, 지금. 그래서 얘가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되겠어요. 참 아름답네요, 그죠?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정적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정적분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상적분하고 하적분이 같을 때 얘를 이 값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근데 적분 가능하면 일단은 상적분, 하적분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P란 이제 F' 적분 가능하니까 얘가 지금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파티션을 임의 분할이라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F가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각 소구간에서도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 했으니까 각 소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어서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해서 각 소구간에 CI라는 I 의존해서 각각의 CI들이 다 존재해서 F'CI가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CI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얘는 델타 XI분의 이걸로 표현이 된다고요. 근데 F'CI를 살펴보니까 이
일단 F' 적분 가능하니까 6개고 6개니까 수프리머 값이 존재해서 mi보다 같거나 작고 스몰 mi보다 같거나 크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각각의 소구간들에 대한 합들을 이제 결정을 해보니까 얘들은 mi 델타 xi보다는 작고 얘는 mi 스몰 mi 델타 xi의 합보다 작다는 얘기죠. 얘가 하합이고 얘가 상합이 되는 것이고, 얘들을 이제 그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날려보니까 결국 남는 게 그 시그마 성질로 다 날아가 버려서 양 끝값만 남더라 이거예요. FB 빼기 FA. 근데 얘가 이제 결국 상수가 됐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이 상합과 합이라는 녀석은 이 상수를 기점으로 양 끝에 이제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수프리머 값을 취해도 인원보다는 바운드가 되니까 비교극한정 때문에 같거나 작게 되고, 얘의 인피머 값도 UF'으로서 이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것인데, 이 가정에서 F'이 적분 가능이라서 얘와 얘 값은, 즉 상적분과 하적분 값은 이 보라색 는처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얘가 우리가 아는 그 정적분의 값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모두 같은 등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니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A부터 B까지 F' 값은 결국 얘의 원시함수에서 B 빼기 A를 집어넣은 것으로 증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설명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잘 복습하시고 이로써 미적분학 심화 내용을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계산하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잘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